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한미연입니다. 자, 이번 강좌에서는 2021년도 3회에 시행된 정보처리기사 필기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과목의 필기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IP 어드레스 버전 4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클래스를 물어보고 있는데 A부터 D 클래스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클래스는 앞에 보시면 앞에 있는 게 0이에요. 저 맨 앞에 저 0이어서 보통 기본 서브넷 마스크가 8이죠. 8비트를만 안 본다는. 그래서 주소는 0부터 0을 안 쓰고요. 1부터 126까지 쓰이는 게 바로 A 클래스입니다. 자, B 클래스는 시작이 1, 0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보통 기본 서브넷 마스크는 16, 2바이트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주소는 128부터 191까지를 부여할 수 있고요. C 클래스는 보시다시피 110입니다. 그리고 기본 서브넷 마스크는 24죠. 자, 그리고 사용하는 부여할 수 있는 주소는 192부터 223인데 잘못 나왔네요. 그리고 D 클래스는 1110이라 224부터 멀티캐스트용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E 클래스는 부여되지 않고 실험적인 주소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주소를 0, 10 아까 보여드린 대로 외우시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0, 10, 110, 1110만 외우시면 시작하는 주소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C 클래스가 보통 192부터 쓰이기 때문에 따로 외우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C 클래스에 속하는 클래스는 192부터 223까지였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 아닌 거.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 아닌 건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한번 빠르게 가볍게 한번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은 이제 가장 기본인 게 first in, first out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페이지 크기가 3일 때 0, 1, 2, 3, 0, 1, 4, 0, 1, 2, 3, 4의 순서대로 지금 들어오고 있을 때 요 표시가 페이지 폴트가 난 거예요. 이제 메모리 없으니까 폴트 나서 0 적재했고 1 적재했고 2 적재했고 3이 들어왔는데 공간이 없죠.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게 나간 거죠. 먼저 온 자리를 얘가 하고 3이 들어왔고 자, 그 다음에 0이 들어왔는데 또 자리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자리를 뺐습니다. 이렇게. 1이 들어오니까 또 없죠. 그러니까 2를 내쫓고 또 페이지 폴트가 또 났어요. 자, 그 다음에 4가 들어오니까 또 3을 내쫓겠죠. 자, 그 다음에 0은, 여기 있네요. 자, 페이지 폴트가 안 났어요. 자, 그 다음에 1은, 여기 있네요. 페이지 폴트가 안 났어요. 자, 그 다음에 2는, 페이지 없죠. 그러니까 누굴 내쫓겠어요? 가장 먼저 들어온 0을 내쫓겠죠. 자, 3은 없으니까 가장 먼저 들어온 2를 내쫓을 거예요. 자, 4는, 있네요. 페이지 폴트가 안 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페이지 폴트가 전부 9번 일어났어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미스율과 우리가 히트율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 너무 페이지 폴트가 많이 일어났는데, 한번 그러면, 크기를 좀 크게 해볼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프레임 수를 4개로 늘렸어요. 4개로 늘려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식으로. 자, 폴트 났죠. 2 났고, 3 났고, 0은 있죠. 1도 있죠. 자, 4는 없으니까 마장 먼저 들어온 0 내쫓고요. 0, 방금 내쫓았는데 또 폴트 났죠. 자, 1 없죠. 그러니까 2 내쫓고, 자, 2는 3을 내쫓고, 자, 3, 방금 내쫓았는데. 자, 이렇게 해봤더니 몇 번 일어났어요? 페이지 폴트가. 꽤 많이 일어났죠? 더 많이 일어났어요. 이걸 좀 크게 하면은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런 게 바로 빌레이디스 이상현상. 프레임 수 크게 한다고 이 히트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네 라는 걸 또 알게 됐죠. 자, 이거 말고 P4 말고 또 다른 알고리즘이 뭐가 있어요? 옵티멀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라는 거는 정말 최적의 걸, 무조건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나가면 구현도 쉽겠으나 우리 어떻게 보면 히트율을 높일까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지 폴트가 날 때마다 가장 안 쓰일, 가장 최적의 안 쓰이는 애를 빼서 교체를 하는 방식이죠. 자, 이게 바로 옵티멀이죠. 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그러면 확실히 페이지 폴트가 적게 난 걸 아실 수 있죠. 그래서 히트율이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구별하기가 좀 복잡하겠죠. 자, 옵티멀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가 있고요. 최적 페이지로 교체하는 겁니다. 적임자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레임 수를 늘려보면, 네, 얘는 히트율이 더 좋아지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Least recently used예요. 최근에 가장 안 쓰인 거. 우리 뭐 할 때 우리 최근 검색 많이 사용하죠. 제가 몇 번 언급했다시피 전화에서도 우리가 최근 통화를 가장 많이 쓰잖아요. 이거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최근에 가장 안 쓰였던 거를 먼저 내쫓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first in, first out 하고 비슷하면서도 많이 다르죠. 그래서 최근에 안 쓰인 것들이 앞으로도 안 쓰일 확률이 높다. 자, 이런 개념으로 만든 게 바로 LRU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히트율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최근에 언제 쓰였는지를 계속 기록해 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런 오버헤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구현은 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죠.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엔. 자, 그리고 LFU도 있죠. Least Frequently Used. 자주 안 사용된 거. 자, 이거 보시면 이 숫자가 0이 몇 번 쓰였는지 1이 몇 번 쓰였는지 지금 카운트하는 거예요. 2가 카운트하고. 자, 그 다음에 3 들어왔어요. 자, 페이지 폴트 나면서 3이 지금까지 한 번 쓰였고요. 자, 0이 들어왔죠. 이제는 또 페이지 폴트가 났는데 얘는 2번 쓰였어. 그러니까 인기가 많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1이 들어왔어요. 페이지 폴트 났고 1은 지금까지 2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4가 나왔고 페이지 폴트 나면서 이제 4는 한 번 나왔죠. 0은 페이지 폴트 안 났고 지금까지 3번 나왔어요. 0이. 자, 이렇게 하고 누가 나가는 거냐면 페이지 교체할 때 가장 인기 없는 애, 가장 안 불렸던 애를 나오는 거죠. 자, 1도 3번 나왔죠. 자, 2가 나갈 때 누가 나가요? 지금 여기서 다시 여기 돌아가서 보시면 지금 리스트 프리퀀틀리 유스드의 포인트는 이런 거죠. 지금 여기까지 0도 3번 나오고 1도 3번 나왔어요. 2가 나왔는데 지금 없어요. 누굴 내쫓아요? 얘도 지금까지 3번 나와서 인기고 1도 3번 나왔고 4는 지금까지 몇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어요. 그럼 누가 쫓겨나겠어요? 암만 먼저 들어와서 소용이 없는 거죠. 가장 인기 없는 4가 나가는 게 바로 리스트 프리퀀틀리 유스드입니다. 자, 이런 개념이죠. 2는 지금까지 2번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3, 이제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히트율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 아닌 거, 이제 뭐 FIFO, LRU, LFU, 그리고 옵티멀까지 보여드렸죠. 자, 눈에 안 익으신 걸 보시면 됩니다. 자, 프리퀀틀리를 좀 헛갈리게 쓴 것 같아요. 네, 순서를 바꿨네요. 네. 자,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결과를 쓰는 거예요. 자, 얘는 피보나치인데, 그래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택이 열리고요. 이제 첫째 줄부터 시작을 하겠죠. ARR 배열이 만들어지네요. 그럼 그리고 이제 I가 생성이 되고, 이제 그 다음 번째 줄에 new integer 10 해서 이제 인티저가 들어가는 이제 10개짜리 배열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0번째에 0을 집어넣고 1번째에 2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ile문이 돌아가면서 i가 8보다 작을 동안 i 플러스 2에다가 요 각각을 요 두 개를 더한 값을 집어넣고 있죠. 자, 그러면 눈으로 해서 추측하지 마시고 실제로 써보세요. 일단 i가 이걸 수행을 하는데 처음에 i가 지금 현재 0이잖아요. 지금 현재 i가 0이죠. i가 0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2의 1과 0에 있는 요 숫자를 더해서 어디다 더하라고요? 여기다 쓰란 얘기예요. 0하고 1 더하면 1 되겠죠. 그 다음에 뭘 시켜요? i를 플러스 됐죠? 이제 i가 1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수식도 이렇게 바꾸겠죠? 2와 1에 들어있는 값을 더해서 여기다 쓰래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그럼 또 i가 증가했죠? 그럼 수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또 얘하고 더해서 여기에 쓰겠죠? i가 하나 증가했죠? 자, 3이 됐으니까 2개를 더해서 5가 됐을 거고, 자, i가 4가 되면 2개를 더해서 8이 될 거고, i가 5가 되면 5와 8을 더해서 13이 되겠죠? 피보나치죠? 그 다음에 6이 되면 2개를 더해서 21, 또 i가 7이 되면 이 2개를 더해서 34가 됐고, i가 8보다 작을 동안이니까 while문이 i가 8이 되면 끝나서 나오겠죠. 자, 뭐 찍으래요? 얘를 찍으라고
나왔죠? array 9번 방에 있는 걸 찍어라. 그럼 뭐가 찍히겠어요? 자, 34가 찍히겠네요. 자, 그럼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답은 34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바에서 힙에 남아있으나 변수가 가지고 있던 참조값을 잃거나 변수 자체가 없어짐으로써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객체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이렇게 나오면, 자, 이런, 자바 공부하신 분은 뭐 그냥 보이시겠지만, 자, garbage collector 말 자체도 쓰레기 수집가죠. 제가 항상 이렇게 스택에 그림을 막 그리잖아요. array가 100번지에 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뭐 200번지에 있다.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뭐였냐면 array 2에다가 array 1에 있는 걸 집어넣으래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이렇게 100번지로 만들겠다는 얘기고 이제 array 2도 얘를 가리키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얘는 가리키는 애가 없으니까 쓸 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힙의 영역이.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mem을 찾아서 해제하는 이 역할을 하는 건 바로 쓰레기 수집가, garbage collector가 이걸 해서 반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답은 garbage collector예요.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변수 선언으로 틀린 것은 이건 2회차 때 문제 똑같은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변수명 작성 규칙에 그때 보여드렸었죠. 영문자 숫자 언더바만 가능하다. 그래서 공백은 올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첫 글자는 영문자 또는 언더바 사용하고 숫자는 못 오죠. 자, 이런 건 불가능해요. 그 대소문자 구별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예하고는 쓸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그리고 뭐 당연히 세미콜론 붙여야 되죠. 그러면 아마 1번하고 4번이 되게 헛갈리실 것 같은데 이건 되게 악의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C 언어에서는 to를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소문자로 쓰죠. 그래서 되게 딱 보면 헛갈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파이썬은 또 대문자 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if, else 확실한 거 하시면 돼요. 자, 모듈 내 구성 요소들이 서로 다른 기능을 같은 시간대 함께 실행하는 경우에 응집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응집도 결합도는 단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자, 여기 응집도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기능적, 순차적, 교환, 절차, 시간, 논리, 우연 다 있죠. 자, 이 중에서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특정 시간에 처리되는 몇 개의 기능을 모아 하나의 모듈로 작성할 경우에 응집도를 시간적 응집도, 그래서 temporal cohesion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답이 1번이 되겠어요. 오류 제어에 사용되는 자동 반복 요청이 아닌 것. 자, 여기 보시면 stop and wait, go back and selective repeat, non acknowledge 이게 다 용어가 다 익숙해 들어본 것 같아서 되게 헛갈리실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이게 각각의 개념이 뭔지 아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누가 해요? 어느 OSI 7레이어에서 전송 계층에서 TCP가 하는 일이죠. 자, UDP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죠. 자, TCP가 하는 일입니다. 자, 일단 stop and wait는 이런 거죠. 보내고 액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스탑. 그리고 기다려요. 그 다음 신호를 보내고 또 액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안 왔어요. 액신호가 오다가 그렇죠? 그럼 같은 거를 다시 보냅니다. 보냈어요. 이렇게 스탑하고 기다리고 스탑하고 기다리는 게 바로 스탑 앤 웨이트고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딩 윈도우 중에서 고백 N이 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 이렇게 하나씩 보내면 너무 속도가 느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거 윈도우 사이즈가 크지만 실제로 윈도우 사이즈는 엄청 크죠? 이렇게 큰, 지금은 2개밖에 없어요. 이제 쉽게 보여드리려고. 이걸 2개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은 받은 다음에, 이제 다음 거 보내.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를 보내는데 2가 가다가 죽었어요. 전송이 안 됐어요. 그리고 3은 갔어요. 이렇게 되면 2, 3을 받았는데 지금 2를 못 받았죠. 그렇게 되면 응답이 없네. 아까 어디까지 받았다고 했지? 근데 아까 신호를 받은 게 이거죠. 나 2 받을 차례야 하고 이제 신호를 아까 보냈잖아요. 그럼 아까 보낸 데서부터 다시 go back 해서 다시 보냅니다. 자, 이게 바로 go back N이에요. 2도 보내고 3도 보내고. 3은 도착했지만 응답을 못 받았으니까 돌아가서 여기 신호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바로 go back N이고요. 이거 말고
셀렉티브 리피트는 이런 거예요. 지금 아까하고 똑같은 예제인데 보냈어요. 잘 받아서 잘 받았다고 그 다음 거 보내. 그래 보냈어요. 그랬더니 얘가 2번 받았다가 아까처럼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3번을 받았죠. 그럼 얘는 2번을 못 받고 3번을 받은 걸 알았잖아요. 그럼 어떠냐면 acknowledgement를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2번 못 받았어. 바로 이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 2를 못 받았다고? 그럼 2만 다시 보내줄게. 선택적으로 리피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셀렉티브 리피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중 ARQ 용법이 아닌 건 뭐가 되겠어요? 고백, 셀렉티브 리피트, 얘가 슬라이딩 윈도우고요. 얘는 못 받았다는 신호죠. NAK 신부. 액신호는 받았다는 신호고. 4번은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스케줄링 문제인데 SSTF예요. 그래서 Q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오고 지금 현재 애들은 53번이 있고 제일 안쪽이 1번, 200번 트랙이에요. 자, SSTF하고 FCFS하고 이제 이것만 보시면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자, 이게 최소 탐색 시간 우선 스케줄링입니다. 지금 Q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왔고 현재 헤드 위치가 53이라고 문제에서 줬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최소 탐색이니까 어딜 가겠어요? 제일 가까운 데 가겠죠. 그럼 53 입장에서는 37하고 65가 있잖아요. 누가 더 가까워요? 65가 더 가깝죠? 그럼 60을 먼저 가는 거예요. 60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67이겠죠. 그 다음에 가까운 데는 98하고 37 중에선 37이 더 가깝죠. 얘는 30이고 얘는 31이니까 하나에 밀렸어요. 그래서 37을 먼저 갑니다. 37에서 제일 가까운 데는 14겠죠. 자, 14에서 제일 가까운 데는 98이겠죠. 98에서 그 다음 122, 124, 128까지 이렇게 가는 게 바로 SSTF 스케줄링입니다. 자, 그럼 순서는 요 순서대로 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파일 디스크립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파일 디스크립터를 아마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이 또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파일 디스크립터는 이런 거예요. 할당받은 파일을 대표하는 0이 아닌 정수값으로 어떤 값을 줘요. 이 프로세스가 어느 파일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추상적인 값, 프로세스 열린 파일의 목록을 관리하는 테이블의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이 디스크립터를 보고 어디로 갈지를 결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본다면 이제 프로세스 우리가 멀티 프로세싱을 하잖아요. 여러 멀티 프로세싱을 이 파일 디스크립터는 리눅스에서 씁니다. 자, 커널은 쉘에서 작업을 하고 진짜 일은 커널이 하죠. 그럼 이제 프로세스가 여기서 파일 디스크립터 번호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번호를 줘요. 자, 이 번호를 부여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가면 이제 얘가 실제로 어느 파일로 액세스를 할지 이렇게 접근을 시켜주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파일 디스크립터예요. 리눅스에서. 프로세스는 이런 파일 디스크립터 테이블과 파일 테이블 정보를 직접 고칠 수 없고 반드시 누가 커널을 통해서 수정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희 문제에서는 이런 작업들은 어떻게 해요? 사용자가 직접 참조하는 게 아니라 커널이 하는 거예요. 리눅스는 실습해 볼 기회가 없으셔서 좀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기도반, 이거는 선물 같은 문제죠. 자, 기도반 로썸이 발표한 언어로 인터프리터 방식이자 객체 지향적이며 배우기 쉽고 Life is short, Run Python. 이식성이 좋은 것이 특징인 스크립트 언어는 자, 파이썬이죠. 선물 같은 문제네요. 자, 71번은 결과값 써보는 거예요. 자, 얘도 어렵지 않죠.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함수를 호출하죠. CS라는 함수를. 자, 이렇게 되면 메인에서 처음 시작을 할 때 여기서부터 얘는 여기까지는 CS 함수 여기서부터가 메인이죠. 자, 이제 CS 프린트를 하는데 CS 함수를 불러요. 근데 매개 변수가 11이죠. 자, 그럼 CS만을 위한 또 스택이 열리죠. 근데 얘가 11을 갖고 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빈손으로 안 왔구나. 그래서 n에 11을 넣고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에다 0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포문이 돌아가죠. 자, 포문이 돌아가는데 어서부터 돌아가요? 0부터 n 플러스 1이니까 어디까지 12 전까지 돌아가니까 11까지 돌아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더해요. 뭘 더해요? s하고 넘하고 더해요. 계속 이렇게 더하는 거죠. 자, 계속 더해 가서 어디까지 간다? 넘 플러스 1까지니까 11까지 간다. 그래서 뭐가 찍히겠어요? 네, 66이 찍히겠네요. 그래서 66일 출력이 될 겁니다. 답은 다음과 같고요. 자, 모듈화는 뭘까요? 모듈화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듈화는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 메서드, 펑션으로 기억해두면 되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 모듈화를 이렇게 지금 결합도, 응집도가 결국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걸 모듈화를 시키고 그 안에서 펑션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럼 이것끼리 서로 부르는 걸 결합도라고 하고, 요 안에서 있는 게 바로 응집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결합도와 응집도가 바로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저번에 지난 기출문제에서 결합도와 응집도를 아주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다시 문제를 본다면, 모듈의 수가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모듈의 크기가 작아지겠죠. 우리가 할 일을 조금하게 나누면 모듈의 크기가 작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냥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또 나왔어요. 서브넷 마스크가. 그래서 192점, 168점, 1.0인데,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를 24를 줬어요. 근데 서브네팅이 된 네트워크가 4개래요. 4개로 나눴어요. 4개의 서브넷 마스크를 나눴고, 그 중에서 4번째 주소는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자, 짧게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2점, 168점, 1.0이고요. 서브넷 마스크가 24란 얘기예요. 24란 얘기는 뭐예요? 24개를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24까지는 192점, 168점, 얘가 1이겠네요. 1.0을 이런 식으로 저기로 만들었어요. 이진수로 만들었어요. 32비트로. 그러면 나는 서브넷 마스크는 이만큼을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만큼을 안 보고 얘만 쓰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학교 전화번호로 예를 들었었죠. 그러면은 얘의 네트워크 주소는, 대표 주소는 뭐예요? 요만큼만 남았으니 요만큼이니까 결국은 여기는 안 보겠다는 거고 얘만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192점, 168점, 1.0이 바로 네트워크 주소가 되는 거고, 이거의 마지막 주소가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되는 거죠. 255까지가.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주소는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를 뺀 1부터 254를 실제 부여할 수 있는 주소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조금 더 복잡했어요. 4개의 네트워크를 나눴어요. 자, 그럼 계속 보시죠. 4개를 나누었으니까, 자, 서브넷을 주는 건데, 4개를 나눴으니까, 하나, 둘, 셋, 4개를 나누었죠? 그럼 얘가 결국 255잖아요. 그러니까 0부터 63, 64부터 127, 128부터 191, 192부터 255까지를 4개로 이렇게 나누면, 항상 처음 주소는 네트워크 주소, 이 처음 주소는 네트워크 주소, 그리고 맨 마지막 주소는 뭐예요? 맨 마지막 주소는 브로드캐스트 주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우리 전화번호가 752에 328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개념은 3280은 대표 번호가 되는 거고, 752의 마지막 번호 3289는 브로드캐스트 주소라 요 2개는 안 쓰고, 마지막 주소는 브로드캐스트 주소라는 안에 들어가 있는 주소를 쓰는 거기 때문에 4개 주소 중에서 이렇게 제가 알아보기 좋게 써봤어요. 그럼 실제 부여한 주소는 어딘 거예요?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를 뺀 나머지 주소 1.1부터 어디까지 들어가겠어요? 62까지 들어가겠고, 얘는 65부터 126이 들어가는 거고, 얘는 129부터 190까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는 193부터 255까지 들어가는 거죠. 254까지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 근데 이 중에서 또 문제가 뭐였어요? 이 4번째 주소 중에서 4번째 주소를 쓰라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주소는 뭐가 되겠어요?
자, 얘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주소는 194, 세 번째 주소는 195, 네 번째 주소는 196이 되겠네요. 답은 192점, 168점, 196입니다. 내용을 알면 너무 쉬운 문제예요. 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아시고 이런 문제 나왔다고 절대 걱정하시지 마세요. 자, 또 결합도 문제예요. 결합도, 응집도는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합도는 어떤 경우가 좋은 거죠?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결합도가 낮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유와 교류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저희 나머지 문제들은 다 상식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결합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유하거나 제어 정보를 교류하게 하면 안 되겠죠. 자, 나머지는 상식적인 얘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프로세스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프로세스에 관련된 건, 자, 요걸 한번 봐볼게요. 앵그리버드, 요새는 게임 많이 안 하시죠? 저 앵그리버드 게임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수많은 프로세싱이 돼야 돼요. 얘가 이렇게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막 흔들리죠? 그럼 떨어지죠? 소리 나죠? 이런 모든 경우가 동시에 일어나야만 총알 날아가는 거, 흔들리는 거, 소리 나는 거, 얘 표정 바뀌는 이 모든 프로세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원하는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프로세스가 멀티 프로세싱이 돼야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맥 교환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실제로 하고자 하는 일이 지금 뭐 총알이 날아가는 경우, 지금 뭐 물소리가 나는 경우, 뭐 돼지가 놀라는 경우,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가 하나 끝나고 그 다음에 물소리 나고 이러면 안 되겠죠. 동시에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멀티태스킹 하려면 이 일들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이 일들이 다 일어나야 돼요. 그랬더니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프로세싱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스위칭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케줄이 바꿔주는 것을 문맥 교환이라고 하는데 요 컨텍스트 스위칭하는 요 작업이 필요하겠죠. 다른 프로세싱이 또 자꾸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좀 더 효율적인 것인가의 고민이 바로 thread죠. thread는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실이란 뜻이죠. 한 프로세스 내에서 이렇게 코드, 데이터, 힙 이거는 공유를 하고 thread는 한 프로세스에 여러 thread를 둬서 얘네들을 공유하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프로세스에 동작하는 여러 실행의 흐름으로 하나의 자원을 공유하면서 일련의 과정을 여러 개를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고민해보고 하나의 프로세스에 또 거기서 나누어서 공유를 할 건 공유하고 독립적으로 할 건 독립적으로 하는 게 바로 스레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 스레드는 반대로 됐죠. 스레드는 프로세스 내에서 실행되는 흐름의 단위이며 스레드와 달리 주소 공간에 없다고 돼 있죠. 스레드는 프로세스 내에서 실행되는 단위가 되겠죠. 자,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가 존재할 수도 있고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하나의 스레드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TCP 헤더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TCP 헤더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자꾸 문제가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네요. 최근 문제에서는 볼 수 없는 문제인데 IP 버전 4도 많이 나오고 버전 6 시대에. 자, TCP 헤더를 보시면 이해가 되시는 게 여기에 주소가 포트 번호예요. 그러니까 IP 어드레스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도착을 하는 거예요. 도착을 했는데 지금 내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쓰고 있으면 과연 그 프로그램에서 내가 뭐 음악도 듣고 있고 뭐 플레이어를 지금 실행시키고 있으면 거기 음악이 그쪽으로 와서 플레이어가 되게 되겠죠. 네, 어느 포트인가. 그래서 뭐 acknowledge number 이거 흐름 제어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오류 제어, 흐름 제어 하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윈도우 크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오류 제어하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요만큼이 20바이트고 자, 이게 TCP IP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윈도우 크기는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대 크기는 2바이트입니다. 자, 윈도우 크기는 참 근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문제에서 이 슬라이딩 윈도우 할 때 윈도우 크기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윈도우 크기가 있냐면 내가 송신과 수신을 할 때 내 버퍼의 윈도우 크기가 얼마야. 그러니까 이 크기를 기준으로
너가 나한테 통신을 보내. 이런 윈도우 크기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윈도우 크기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좀 애매모호해요. 어느 윈도우 크기를 물어보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최대 크기가 이런 비트는 없습니다. 근데 참, 모르면 맞추기 참 힘든 문제인 건 맞아요. 네. 윈도우 크기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실행 결과에서 나왔는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기출 문제를 그대로 실행시키면 오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살짝 수정을 했어요. 자, 이걸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포인터 문제가 요새 꽤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스택이 열리고 처음에 str50에 네이션을 놨어요. 자, 그 다음에 str2에다가 알터를 놨습니다. 이렇게. 얘가 얘를 가리키죠. 그 다음에 여기를 수행을 해서 포인터 변수에다가 str2를 가리키게 했죠. 여기서. 자, 그 다음에 string. 자, 이거 strcat. 얘는 어디에 있어요? string.header 파일에 있는 메서드죠. 라이브러리에 있는. 자, 얘는 문자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럼 str이 가리키는 요거와 p2가 가리키는 요 배열을 연결시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str 먼저 나오겠죠. 그러면은 네이션이 나오고 연결시키는 거니까 그 다음에 p2가 가리키는 알터가 뒤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이션 알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바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건 뭘까요? 자, 얘는 감소 연산자죠. 전치거나 후치거나, 얘는 모드 연산자, 얘는 엔드 연산자죠. 이 모든 게 끝나고 난 다음에 얘는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낮은 건 대입 연산자 4번입니다. 자, 또 나왔죠. 자, 이 문제는 약간 함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보죠. 자, A는 3이고, B는 4고, C는 2예요. 그리고 이제 R1, R2, R3가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수식이 나왔어요. 자, 한번 볼까요? R1은 뭐를 하냐면, R1엔 일단 B가 4보다 작네요. B가 4보다 작거나 같네요. 같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true가 될 거예요. 그리고 C가 2하고 같네요. C가 2하고 같죠? true죠? 자, 이거를 뭘 시켜요? 오화를 시켜요. 이렇게. 자, true를 오화시키면 뭐가 되겠어요? true가 되겠죠. 이게 R1에는, 그래서 이 true가 R1에 들어갔습니다. 비트 연산이 이번에 참 많이 나왔네요. 자, R2도 해볼까요? 자, R2는 어떻게 해요? A가 0보다 크네요. 0보다 크죠? true. 자, 그리고 B가 5보다 작네요. 5보다 작죠? true. 자, 얘를 end 연산시켰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true와 true end 연산시키면 또한 true죠? 자, 그 다음에 R3 보겠습니다. R3는 C의 not이에요. 이렇게 C not이 나오죠? C 언어에서는 0이 아닌 0을 낫하면 1이 되는 거고요. 0이 아닌 모든 숫자를 낫하게 되면 1부터 모든 숫자를 나타나게 되면 얘는 0이 됩니다. 0만 아니면 모든 숫자가 다 허용이 돼요. true, false에서 1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슨 숫자가 존재만 해도. 그래서 R3는 얘가 0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R3는 false가 됩니다. 그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뭐를 하래요? 얘를 더하라 그랬죠? 그래서 얘를 숫자화 시키면 어떻게 돼요? true는 1이고 false는 0이죠? 그래서 1, 1, 1, 0이 되겠네요. 1, 1, 0. 이걸 더하니까 답이 뭐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보시겠습니다. 또 포인터 문제예요. 자, 차근히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또 한번 차근히 풀어볼게요. 자, n이 4예요. n이 4고, 그럼 n이 4고. 자, 포인터 변수가 있는데, 자, 요 문제에서는 n이 4면 뭐 힙에 들어갈 때만 번지수가 생기는 게 아니라 n이 4이면 얘도 어딘가 물리적으로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100번지에 있다고 이제 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형 변수를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넣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번째 줄에 얘도 어딘가 존재는 하겠죠. 그 다음 번째 줄에 n에 있는 주소값을 넣었어요. 왜냐면 PT가 포인터형 변수니까 n에 있는 주소값은 누구예요? 100번지죠? 이거를 PT에 넣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겠죠. 자, 그 다음엔 찍는 거예요. 자, 얘를 찍으래요. 자, 한번 찍어 볼까요? 자, 그럼 일단은 얘를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 n의 주소 값은 뭐라고 가정했죠? 100번지라고 가정을 했어요. 자, 얘네들을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얘와 얘. 우리가 n은 지금 4라는 걸 알고 얘밖에 몰라. 지금 4개를 구해야 되는데. 자, 한번 해보죠. 그러면 n의 주소는 뭐예요? 100번이라고 가정을 했죠. 그러면 PT 안에 있는 내용물의 값은 4가 되죠. 자, 100번지에 가서 100번지에 있는 내용물은 4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표시는 뭐예요? 자, 이 표시는 이 PT의 주소예요. PT의 주소는 뭐죠? 200번지죠. 200번지 안에 있는 값은 뭐예요? 100번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의미가. 자, 그래서 얘를 더하고 뺐어요. 뭐 어떻게 돼요? 이 주소 더하기 4 마이너스 이 주소 더하기 4. 주소가 어느 거여도 여기서 빠지기 때문에 답은 뭘 수밖에 없어요? 8일 수밖에 없어요. 자, 요새 경향으로 보면 좀 과거로 많이 회귀했어요. TCP 문제를 물어보기 시작했고 IP 버전 4를 물어보고 시연에서는 포인터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자, 어떻게 하겠어요? 준비해야지. 자, 천천히 차근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